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젠북 14 OLED UX3402인데요 이 안에 무려 12세대의 인텔 i7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에 O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OLED가 들어간 제품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딱 알맞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14인치라서 휴대도 간편하고 또 프로세서도 좋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작업도 가능한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상판을 보면 4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심플하면서 또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수스 로고는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요, 힌지를 보면 독특하게도 크롬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반짝반짝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이렇게 크롬 마감이 된 힌지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고요, 폰더 블루와 아쿠아 셀라돈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이제 블루 컬러인데 아주 짙은 네이비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 컬러에는 지문 방식 코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안 찍히는 건 아니고 좀 약간은 찍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힌지의 각도는 최대 180도까지 펼쳐지는데요, 평평하게 눕힐 수 있습니다. 혼자 사용하면서 180도까지 눕힐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다른 사람들과 이제 화면을 같이 봐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품의 무게는 1.4kg이고요 16.9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초슬림한 바디는 아니지만 휴대하기에 괜찮은 사이즈와 무게라서 여러 장소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옆면을 보면 다양한 포트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풀사이즈의 HDMI 포트,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오디오 잭과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에는 USB 타입 A 포트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제품에서 이제 썬더볼트 포트가 2개나 들어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썬더볼트 포트는 단순히 이제 타입C처럼 생기긴 했지만 타입C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포트예요. 디스플레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PD 충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거기에 데이터 전송도 같이 되고요. 아무튼 그런 포트가 2개나 들어가 있다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얇은 사이즈를 가진 노트북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포트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USB 허브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여기 정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10 화면 비율이라서 좀 더 시원한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젤을 보면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데 상단은 카메라 때문에 살짝 두껍지만 좌우 베젤은 정말 엄청 얇죠. 이게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베젤이 얇으면 꽉 찬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입감도 좀 더 높아지는데요, 거기에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높아서 같은 화면 사이즈라도 제품 사이즈는 더 작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90% 정도의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베젤이 정말 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LCD보다 훨씬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주는데요, 해상도는 2.8K, 최대 밝기는 600니트, 100만 대 1의 명암비, DCI P3 기준 100%의 색 영역을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펜톤 인증, TUV 라일란드 시력 보호 인증,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 블랙 500 인증까지 받은 디스플레이예요. 펜톤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색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지 편집 작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화면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암비가 높고 블랙 색상 표현도 사실적인 편이어서 HDR 영상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디스플레이였는데요, 거기에 90Hz의 주사율과 0.2ms의 응답 속도까지 지원합니다. 스크롤을 넘길 때 일반적인 60Hz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FPS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상당히 쾌적한 화면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OLED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버닝 현상인데요, 이 제품도 OLED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품에는 아주 특별한 이 버닝 현상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200니트에서 7000시간 이상 동안 버닝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보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삼성의 OLED 버닝 개선 기술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체 알고리즘이 먼저 노후화된 픽셀을 찾아주고요, 이런 픽셀을 통과하는 전류를 향상시켜서 성능이 떨어진 픽셀이 더 밝은 색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버닝 현상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노트북 디스플레이 치고는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죠.
여기에는 에르고센스 키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백라이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숫자 패드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키감이 깊은 걸 선호하는 편인데 키 트래블이 1.4mm 정도나 돼서 꽤 깊게 눌립니다. 확실히 좀 기분 좋게 타이핑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 제품은 화면을 열면 아래에 있는 키보드의 각도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요즘 나오는 에이수스 제품에는 많이 들어가죠. 이건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각도가 올라가면서 열 방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트랙패드에는 소수성 코팅과 지문 방지 코팅도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난 편이고 조작성도 괜찮았어요. 멀티터치 제스처도 역시 좋은 조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패드는 이 트랙패드에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넘버패드 2.0이 내장되어 있어서 숫자 패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르면 넘버패드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 숫자 패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랙패드로 전환하고 싶다면 똑같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밝기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에서 아무 방향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메인 화면에 바로 계산기가 실행이 됩니다. 굳이 찾아서 실행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 넘버패드가 확실히 물리 넘버패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편한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12세대 i7-1260P가 들어가 있고요. GPU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 램은 16GB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온보드 형식이라 따로 업그레이드는 안되고요. 스토리지는 512GB M.2 NVMe SSD가 들어가 있고 최대 1T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와이파이 6E 75W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어도비 제품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영상 편집도 기본적인 것들은 가능한 수준이라서 크리에이터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은 오버워치의 경우 중간 정도로 설정하면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이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다 보니까 막 엄청 하드한 3D 게임 같은 걸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캐주얼한 3D 게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돌아가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인 사무용이나 작업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라고 느껴졌고요. 발열의 경우 게임을 돌렸을 때 키보드에는 열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었고요. 팬이 돌아가는 소리도 솔직히 조용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에이수스 노트북은 마이 에이수스 앱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트북도 마이 에이수스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 보면 배터리 충전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드 선택도 할 수가 있는데 성능, 밸런스, 저소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드한 작업을 할 때는 성능 모드로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넘버패드 잠금도 있는데요. 혹시나 넘버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이걸 잠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캠 효과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웹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에이수스 올레드 케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픽셀들을 지속적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정지 화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방지해 줍니다. 제가 아까 버닝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도 역시 버닝 현상을 좀 개선시켜 주는 기능인 셈이죠. 글라이드 X라는 앱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 앱을 이용하면 휴대폰 화면을 미러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선으로 연결해놓고 사용해봤는데 미러링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PC에서 휴대폰 화면을 조작하거나 하는 기능들은 아직 좀 부족한 편이라서 휴대폰에서 직접 조작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기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돌비 애트머스를 지원하는 듀얼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사이즈 대비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주었는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에이수스에서 나온 젠북 14 OLED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또 OLED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품질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 노트북이었어요.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적합한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휴대성도 괜찮기 때문에 자주 들고 다니시면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